있어서 드럭머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려면 다양한 영양소들이 필요하죠. 우리 세포는 여러 가지 영양소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영양소들의 균형이 잘 유지되면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영양소들이 결핍되거나 부족하게 되면 우리 세포의 기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양한 여러 가지 증상들로 인해서 불편함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에까지 이르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현명하게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건강하게 영양소들을 잘 충분히 보충해 주거나 아니면 아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져야 우리가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드럭머거 책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6페이지. 내용이 많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포인트를 잡아서 갈게요. 16페이지 보면 드럭머거란 위에서 세 번째 줄 인간의 몸에서 비타민, 미네랄, 호르몬 등의 천연 물질을 고갈시키는 약물과 그에 준하는 모든 것을 말하며 여기에는 OTC가 무슨 말이냐 하면 오버 더 카운터라고 해서 의사의 약사나 의사의 처방 없이 그냥 우리가 편안하게 뭐 소화제 주세요, 뭐 구충제 주세요 이렇게 살 수 있는 약을 OTC라고 합니다. 요 용어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OTC 약품과 처방 약품은 물론 식품, 생약, 심지어 생활 방식 등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것을 포함하고 드럭머거는 마치 강도와 같이 당신의 몸에서 소중한 영양소를 강탈해 갑니다. 여기 용례가 있죠. 골다공증 치료제는 칼슘의 드럭머거고 그러니까 골다공증 치료제 먹는 사람들은 칼슘을 보충해 줘야 된다는 말이고 흡연은 비타민 C의 드럭머거다. 그래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한 개 피당 30mg의 비타민 C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담배를 흡연을 하시는 사람, 보통 사람들보다 비타민 C를 더 많이 필요하게 되겠죠. 자, 여기 드럭머거에서 머거에다가 ing를 붙여서 드럭머깅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약물을 복용했을 때 발생하는 이런 약물의 그 영양소의 결핍을 드럭머깅이라고 합니다. 이 말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 보고 이 35페이지 볼게요. 35페이지. 비타민을 필요한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기서부터 조금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비타민이 필요한 사람은 많은 전문가들은 당신이 균형 잡힌 식사를 한다면 구태여 비타민제를 복용할 필요가 없다고 누누이 말해왔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견해들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드럭머거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당신이 아무리 균형 잡힌 식사를 할지라도 흡연과 음주를 비롯하여 심지어 하루 종일 소파에 파묻혀 TV를 보는 곳에 이르기까지 많은 행위들이 즉 나의 식생활 습관들이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드럭머깅 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즉 영양소 결핍을 오게 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소비자들한테 읽어주면 좋겠죠.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단 음식 기름에 튀긴 음식, 기름기 많은 햄버거를 즐겨 먹는 사람은 어떨까? 비건강식 역시 드럭머깅 효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비타민 보충의 필요성이 증가시킨다.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건강의 열쇠를 쥐고 있는 것은 누구다? 당신 자신이다. 그래서 중간에 보면 임산부, 수유부 또는 임신을 계획 중인 여성은 아기 건강을 위해 특정 영양소를 다량으로 섭취해야 된다. 우리가 성장기에 있는 청소년기, 아동기에 있는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임신 수유부는 영양소의 요구량이 훨씬 더 많죠. 왜? 두 명의 생명이 살아가는 거니까. 그래서 임신 수유부들한테 이런 부분을 찍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준다든지 해도 되겠죠. 노인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노인이 되면 영양소와 호르몬의 농도가 감소하기 때문에 부족한 영양소를 반드시 보충해야 한다. 물론 신선한 야채와 과일을 많이 먹으면 비타민을 보충할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 선진산업국에서 생산된 야채와 과일들은 산업화에 찌든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기에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 고도로 산업화된 지역의 토양에는 미네랄이 부족하고 농약과 살충제를 비롯한 각종 화학물질들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토양에서 자란 식물들에는 영양분이 부족하거나 각종 화학물질이 잔류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우리 모두는 태어날 때부터 각종 예방주사, 그래서 요새 백신 안 맞는 경우도 많죠. 예방주사를 맞고 일생 동안 많은 약을 복용하는데 이는 우리의 면역계를 약화시키고 우리의 몸을 인공화학물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모든 약은 드럭먹으로서 우리의 건강을 서서히 좀먹는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모든 현대인에게 있어서 비타민 보충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뭐라고요? 필수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세상에서 비타민 보충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 올바른 질문은 내게 가장 알맞은 비타민은 무엇일까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해서 소비자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거죠. 밑에서 6번째 보면 비타민 필요한 이유는 자, 당신이 신선한 과일과 야채를 매 시간 섭취하더라도 인체가 필요로 하는 필수 영양소의 양을 완벽하게 충족시킬 수는 없다는 점이다. 당신이 신선하다고 생각하는 과일과 야채가 미네랄이 부족하고 다량의 살충제가 축적된 토양에서 재배되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라. 더욱이 당신이 먹는 채소는 슈퍼마켓의 진열대에서 며칠이 지낸 후 다시 가정의 냉장고에 며칠 동안 보관하는 경우가 많다. 그뿐만 아니라 당신은 채소를 조리하는 과정에서 전자레인지에 넣거나 뜨거운 물에 끓이기도 한다. 따라서 당신의 식탁에 오른 채소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충분히 함유하지 않은 무늬만 야채일 가능성이 높다. 설상가상으로 비타민 B나 미네랄이 결핍된 사람은 당분 섭취 요구가 증가할 수 있다. 우리가 자꾸 당 땡기는 이유가 뭐다? 영양소가 결핍되어 있어서 그렇다. 자, 그래서 정백당이 포함된 감미료를 섭취하는 사람은 비타민 B, 아연, 크롬, 마그네슘 등이 결핍될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정백당, 그러니까는 달달한 걸 말하는 거죠. 미네랄을 고갈시키는 드럭머거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특정 미네랄이 부족하면 혈당 관리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당뇨나 이런 혈관계 질환에 노출되겠죠. 당분 섭취 요구를 주체할 수 없는 당뇨병 환자는 미량 미네랄을 보충하는 것이 좋다. 자, 우리가 늘 배워서 알고 있지만 조리 과정에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양소가 결핍되는 거 알고 있지만 이렇게 활자로 되어 있는 것들을 소비자들한테 보여주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밑에서 3번째, 비타민은 그 자체로는 에너지원이 될 수 없지만 에너지를 만드는 화학 반응에 참여한다. 또 비타민은 면역기를 강화시키고 성장을 도와주며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고 운동하고 생명을 유지하게 해준다. 당신이 세상에서 흑백이 아닌 컬러로 볼 수 있는 것도 비타민 덕분이고, 책을 읽을 수 있는 것도 누구 덕분이다? 비타민 덕분이고, 그 울긋과 치아를 튼튼하게 유지하려면 특정 비타민과 미네랄이 필요하고, 비타민은 당신의 기분, 집중력, 그리고 암에 대한 저항력까지 결정한다. 어떤 비타민은 머리칼 색깔을 결정하며 비군을 얘기하죠. 새치머리가 생기는 것도 관여한다. 흰머리 나는 것도 비군이 부족하면 그렇죠. 어떤 비타민은 당신이 상처를 입었을 때 출혈을 막아 생명을 지켜주기도 한다. 비타민과 미네랄은 보조인자로 작용하고 각종 효소의 작용을 도와주기도 하고 보조인자라는 한마디로 친구와 같은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비타민, 미네랄을 잘 먹어야 된다라는 얘기죠. 이런 것들은 찍어서 소비자들 관리하고 있는 소비자들한테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자, 46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할 겁니다. 내용이 많아서. 괜찮죠? 책이 있으시니까. 자, 비타민 제조업체들이 잘 쓰는 고단수 속임수. 자, 요거는 큰 타이틀만 보고 갈게요. 1번, 많은 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2번째, 비타민의 제형이 정제인지 캡슐인지 그 다음에 산제인지도 중요하고 3번째, 화학 용어 중에 고울성 이성질체라는 말이 있다. 자, 요거는 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되죠. 우리가 비타민 C를 얘기를 할 때 합성 비타민 C랑 그냥 비타민 C는 화학 구조상 고울성 이성질체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이렇게 딱 거울을 중간에 두고 이렇게 보면 화학 구조가 똑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는 절대 같은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겹쳐지진 않죠. 이해되십니까? 자, 거울로 봤을 때는 똑같이 이렇게 비춘 것처럼 그렇지만 화학 구조상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몸 안에 들어갔을 때는 구조만 같을 뿐이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거울상 이성질체라고 합니다. 비타민 C가 아스코르빈산이라고 얘기하는 비타민 C가 뭘 의미하냐면 이렇게 거울상 이성질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거울상 이성질체란 왼손 오른손과 같이 모양은 동일하지만 서로 포개지지 않는 이성질체를 말한다.
일부 비타민의 경우 두 개의 고울상 이성질체를 존재하는데 그중 한 가지만 생리 활성을 한다. 그러니까 천연 비타민 C만 우리 몸에서 잘 활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합성 비타민의 경우에는 흡수력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런 화학적인 구조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4번 제품에 관련 검사 기관의 안정성 효능 검사 인증을 받았는지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고 뒷장에 5번째 제품의 제조업체가 어디인지 반드시 살펴봐라. 뉴트리라이트는 모든 것이 투명하게 다 밝혀져 있죠. 이런 것들도 비타민을 고를 때 중요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자, 51페이지 중간에 보면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위산을 필요로 하는 영양소도 있으며 다른 영양소의 도움을 받는 영양소도 있다. 또한 메틸코발라민, 이건 비타민 B12를 말하죠. 비오틴, 비타민 K가 생성되려면 장내 미생물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바이오틱스, 우리가 장의 환경을 건강하게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이 흡수를 잘하기 위해서. 간단히 말하면 인체는 분해, 흡수, 활성화, 미생물의 작용 등을 통해서 비타민을 생성하거나 비타민의 이용률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장내 미생물 상태도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68페이지. 자, 하루 표준 섭취량을 RDI라고 합니다. RDI, 하루 표준 섭취량. 이거는 미국 농문부가 정한 건강한 사람이 하루에 섭취해야 하는 비타민과 미네랄을 최소 기준량을 의미하는데 RDI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적용되는 기준으로서 비타민 부족으로 인한 결핍증을 예방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더 낮죠. 하루 필요량의 식품 영양 기준이 더 낮죠. 예컨대 비타민 C의 하루 필요량은 100mg인데 이 100mg의 비타민 C를 섭취하는 사람은 계혈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먹어도 된다. 근데 현대인들은 계혈병 걸리는 사람 있습니까? 잘 없습니다. 그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담배 한 개피만 피워도 어떻게 된다? 30mg의 비타민 C가 고갈된다. 그럼 내가 하루에 10카피 피면 어떻게 돼야 된다? 300mg이 날아간다. 근데 하루 필요량이 100mg이다? 말이 안 되는 거겠죠. 비타민 C에 대해서는 뒤에 가면 또 할 거니까. 그래서 하루 필요량이 정말 작은 양이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큰 의미가 없다. 우리가 왜 드럭 먹잉이 너무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71페이지 위에서 5번째. 멀티비타민의 표시 성분 사례에서 비타민 E의 함량을 보면 30IU밖에 안 되지만 그 하루 필요량을 100% 충족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30IU의 비타민 E로는 당신의 뇌와 심장을 보호할 수 없다. 많은 연구들은 인간에게 하루 200IU의 비타민 E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정 질환의 경우는 800IU의 비타민 E가 필요하다고 한다. 더욱이 일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합성 비타민 E의 효과는 천연 비타민의 절반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천연의 비타민 E를 그 하루 기준치의 몇 배를 먹어야 된다. 제가 그 분자교정요법 할 때 박성호 박사님이 얘기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뉴트리라이트에는 오메가3 안에 비타민 E가 하루 필요량의 360%가 넘죠. 그런데 갈리에도 비타민 E가 들어있고 코엔자임 Q10에도 비타민 E가 들어있고 WX에도 비타민 E가 들어있고 파셀레미에도 비타민 E가 들어있죠. 그러면 너무 이게 지용성 비타민인데 고함량이 아닐까라고 제가 질문한 적이 있었는데 박성호